이번 수업에서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이면 경제학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공부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전 수업에서 당연히 경제 성장의 정의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 산출된 재화와 용역의 증가로 정의됩니다. 다른 시각으로는 경제 성장은 시간 경과에 따른 나라 전체의 평균 소득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은 시간 경과에 따른 평균 소득의 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국내 총생산을 측정할 때 소득 접근법과 산출 접근법을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 성장을 산출량의 증가라고 하거나 소득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때때로 실질 성장이라고 불리는 단기 경제 성장과 때때로 잠재 성장이라고 불리는 장기 경제 성장을 구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상이한 모형을 사용해서 그러한 개념을 탐구할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경제 수업에서 최초로 배웠던 생산 가능 곡선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더 근래에 배웠던 것이 경제 중심의 모형인 총수요 총공급 모형입니다. 실질 성장 내지 단기 경제 성장부터 시작합시다. 실질 성장 내지 단기 성장은 완전 고용 수준 이하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에서 균형 총생산이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단기 성장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생산 가능 곡선의 내부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픽으로 볼 때 실질 성장 내지 단기 성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프에 이름표를 붙이고 생산 가능 곡선과 총공급 총수요 모형을 모두 사용하여 단기 경제 성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수직축과 수평축을 두 가지 형태의 상이한 재화의 생산 가능성이란 관점으로 봅니다. 세로축은 소비재라고 하고 가로축은 자본재라고 합시다. 자본재는 기업이 여타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도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연자원, 인적자원, 자본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어떤 자본재와 소비재 조합으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 득실관계가 생깁니다. 즉, 이해득실이 갈립니다.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가의 잠재적 생산량을 보여주는 생산 가능 곡선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생산 가능 곡선의 내부 좌표에 점 A라고 부릅니다. 상응해 생산하고 있을 때 이는 그 생산 활동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자본, 노동, 토지 자원의 잉여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습니다. 이 나라는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잠재적 완전 고용 수준 이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PPC에 더 가까운 지점으로의 이동은 점 B라고 합시다. 경제 성장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산출량이 증가했는데 가로축을 따라 자본재가 증가했고 소비재는 세로축을 따라 증가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의 이 움직임은 실질 경제 성장을 나타냅니다. 산출량이 단기적으로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해당 경제의 잠재 성장의 증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생산을 위해 사용할 자원의 질과 양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실질 경제 성장이나 단기 성장을 어떻게 도식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한 국가의 잠재적 단기 산출량은 수직선 형태의 장기 총공급 곡선으로 대표됩니다. 그 수직선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로축이 실질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평균 물가 수준을 나타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특정한 시기에 총수요와 총공급의 수준에 기초해 어떻게 국민 경제가 균형 총생산을 결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실질 성장 내지 단기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경제는 총수요의 증가를 목도하는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 AD1에서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수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걸 AD2라고 합시다. 이 모형에서는 실질 산출 수준이 Y1에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지점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Y2라고 합시다. 자,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 성장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수반에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유는 경제가 완전 고용 이하로 생산되고 있을 때 미사용 자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 토지, 자본이 상대적으로 남아돕니다. 따라서 기업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자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더 높은 수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산출량은 증가합니다. 이것은 실질 성장을 대변하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경우에는 단기 성장을 나타냅니다. 이는 경제가 완전 고용 이하의 생산 지점에서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생산 수준으로 이동할 때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의 노트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실질 산출량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한 지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에 더 근접하거나 접점을 이루는 움직임입니다.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간 놀리고 있었던 자본이 생산에 재투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산출량은 증가합니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의 단기 성장은 완전 고용 이하의 한 지점에서 완전 고용에 근접한 수준의 지점으로의 균형 총생산 증가입니다. 단기 실질 성장의 원천은 자원 사용의 효율성 증대에 있습니다.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유휴 자본과 유휴 토지가 생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단기 경제 성장의 경우에 어떤 것이 변하지 않았는지에 유의하세요. 잠재적 산출량의 변동이 없습니다. 자원의 질이나 양은 향상하지도 증가하지도 않았고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동반된 기존 자원의 수준이 확대되었을 뿐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과 총수요 총공급 모형 두 경우 모두에서 산출량은 증가했지만 잠재적 산출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생산에 머물던 것이 즉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에서는 Y1에서 혹은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에서는 좌표 A에서 벗어나 Y2 또는 좌표 B로 향하면서 더 효율적 생산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단기 경제 성장과 소위 잠재 성장 내지 장기 경제 성장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잠재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국가의 생산 가능성이 향상하거나 장기간에 걸친 잠재 산출 수준이 증가할 때입니다. 그래픽에서는 그것이 생산 가능 곡선의 확대 또는 장기 총공급 확대로 도식화됩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임이 있는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산출량이 증가하여 생산 가능 곡선에 더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잠재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그 나라는 현재 생산 가능 곡선을 초과하는 지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생산 가능 곡선을 넘어서는 점 C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 C가 가능해지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외향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의 외향 이동이 잠재 성장을 나타냅니다.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의 잠재 총생산의 증가이며 이는 잠시 후 제시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생산 가능성의 확대 즉 잠재적 산출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경제의 생산력 향상으로 인해 자본재와 소비재 모두가 증가할 때입니다. 따라서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움직이면서 소비재와 자본재의 증가가 모두 이전에 가능했던 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총수요 총공급 모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뭐 놀랄 것도 없이 장기적 잠재적 경제 성장이 장기 총공급 곡선의 외향 이동으로 도식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LRAS에서 LRAS1호의 이동입니다. 이러한 외향 이동은 완전 고용 수준의 총생산 증가를 대변합니다. 장기 총공급과 더불어 단기 총공급 곡선이 SRAS1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아울러 총수요가 이동하게 됩니다. AD3으로. 자,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선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보시다시피 국가의 균형 총생산,
즉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이 총수요 총공급의 외향 이동 전 상태보다 높은 수준에 자리했습니다. 그래픽으로 볼 때 장기 경제 성장을 말하는 잠재적 경제 성장은 여느 국가의 생산 가능 곡선의 외향 이동으로 대변되고 산출 수준이 장기적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을 초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장기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의 외향 이동으로 대변됩니다. 장기 경제 성장은 대개 세 가지 곡선 모두의 외향 이동으로 도식화됩니다. 잠재적 산출량 수준이 확대되고 산출량의 수요 수준 역시 확대됩니다. 장기 경제 성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시간 경과에 따라 국가의 잠재 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장기 경제 성장의 원천은 단기 경제 성장의 원천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경제 성장에는 생산 자원의 질이나 양적인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산 요소라고 하는 토지, 노동, 자본의 증대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토지, 노동, 자본의 양을 증가시키나요?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토지부터 시작합시다. 새로운 자원의 발견이나 기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기술은 그 나라 토지 자원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기술, 채굴기술, 화학비료가 있습니다. 예로 천연가스나 여타 에너지 자원의 양을 늘리기 위해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압파쇄와 같은 자원 추출을 위한 새로운 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는 농사를 짓는 농지의 품질을 향상합니다. 이같이 토지 자원의 양이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한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과 장기 총공급 곡선을 외향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 자원은 어떤가요? 자본 자원은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로봇, 기계 등을 말하는 이 생산 요소는 투자에 의해 질과 양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더 나은 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자본의 질과 양을 향상하거나 증가시키면서 장기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 노동의 양을 어떻게 증가시키나요? 인구 증가, 높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 능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노동 인구에 진입하는 노동자가 더 많을수록 노동 인구에 진입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국가의 잠재 생산량과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장기 총공급과 단기 총공급이 모두 외향 이동하게 되며 총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증가 이외에도 이민도 가능합니다. 이민이 많아지면 한 국가의 잠재 산출량이 늘어나 장기 경제 성장을 야기합니다. 인구 증가와 이민 모두 노동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의 질은 어떻습니까? 교육 시스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향상은 노동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경제 성장을 논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성은 투입 단위당 산출량을 말합니다. 광물이나 농업 자원 생산에 기술이 사용될 때 토지는 더 생산적으로 됩니다. 노동도 기술이 더해지면 더 생산적으로 됩니다. 노동자에게 자본이 제공될 때도 더 생산적으로 되며 노동자에게 교육이 제공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때 자본 자체도 더 생산적으로 됩니다. 그러니 자본, 토지, 노동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자본, 토지, 노동이 모두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는 민간 부문이나 개별 사업자를 말합니다. 공공 부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투자는 공공 부문에서 가장 잘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한 투자, 의료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노동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이며 따라서 국가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경제 성장을 정의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시청하기 전부터 당연히 친숙했던 개념이며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기 및 장기 경제 성장의 원천과 몇몇 그래픽 분석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질 성장 내지 단기 성장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한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 내부의 한 지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에 더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총수요가 완전 고용 이하의 지점에서 완전 고용에 근접한 지점으로 증가할 때 발생함을 시연했습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한 국가의 생산 능력과 잠재 총생산,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 증대를 수반합니다. 이는 토지, 노동, 자본의 양과 질을 향상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